당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 숫자가 월 67만 원이라면 그리고 은퇴 후 부부가 숨만 쉬고 사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월 336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잠드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굶어 죽기야 하겠어? 혹은 정 안 되면 자식들이 조금은 도와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5년 안에 준비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고 결국 원치 않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든다고 합니다. 잠시 후 평생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2억 원의 퇴직금까지 쥐었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게 된 어느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업주부로 살며 연금 한 푼 없을 뻔했다가 이 제도 하나를 활용해 당당한 노후를 맞이한 분이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 찍힐 숫자가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은 49.4세,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56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은퇴 나이보다 무려 9년이나 빠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등 떠밀려 나온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15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그 비율이 21%로 급락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 부당한 짐으로 느껴지는 시대, 바야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 그 변화를 읽지 못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김상훈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훈 씨는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는 국민연금 그거 나중에 고갈돼서 받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용돈 수준이라는데 신경 써서 뭐하냐. 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수익률이 낮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가 믿은 건 퇴직금 2억 원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자식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상훈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을 뚝 떼어줬습니다. 자식 농사가 남는 거다. 지금 도와주고 나중에 효도 받으면 된다. 는 생각이었죠. 남은 돈으로 조그만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63세가 된 상훈 씨. 그에게 남은 건 월 6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산한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250만 원,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결국 상훈 씨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범아,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들의 목소리는 어두워졌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상훈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최근 그는 우연히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떠넘기시면 어떡해? 우리의 학원비도 벅찬 것 뻔히 아시면서. 상훈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1억 5천만 원은 자녀의 출발을 돕는 지원금이었을 뿐 자신의 노후를 담보하는 보험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준비 없이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비극은 비단 상훈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고 답한 비율은
단 19%에 불과했습니다. 5명 중 4명은 상훈 씨와 같은 위험을 안고 은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은 씁쓸한 통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63만 원의 동상이모입니다. 한 투자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모 세대는 적정 노후 생활비로 월 329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부모님께 월 266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63만 원의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부모에게 329만 원은 친구도 만나고 경조사도 챙기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각하는 266만 원은 그저 먹고 자는 생존 비용에 가깝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위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 은퇴가 코앞이거나 은퇴를 했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연금이 치트키, 이자, 동아줄과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숙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생활을 잠깐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금만 바라보기엔 미래가 너무 불안했죠. 그때 정숙 씨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추납 제도였습니다. 과거의 직장을 그만두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 즉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숙 씨는 상담을 통해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약 7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상 연금액이 0원에서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죽을 때까지 나오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수익비로 따지면 시중의 어떤 금융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 오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지갑 열어서 용돈 쥐어줍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내가 추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의 사업이 어려워 납부를 중단했거나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여러분의 노후를 구해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패를 가장 현명하게 쓰는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최근 당장 생활비가 급해 연금을 당겨받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1년 당겨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겨받으면 평생 30% 깎인 돈을 받아야 합니다.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만 받는 셈이죠. 이 손해는 죽을 때까지 복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 퇴직 후 소득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를 버틸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십시오.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이자가 붙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무려 36%가 증액됩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면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고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라면 가늘고 길게 보다는 참았다가 굵게 받는 것이 총수령액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 주택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집에 묶여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집 하나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중에 물려받을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모님이 아프거나 생활비가 없을 때 자신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집을 팔았을 때 연금 받은 돈보다 집값이 더 비싸면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내 집을 내 노후의 현금 인출기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세 번째 전략, 퇴직금 절대. 일시금으로 깨지 마십시오. 퇴직금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빚 좀 갚고 차 좀 바꾸고 애들 좀 도와주고 라며 목돈 쓸 궁리부터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여러분이 30년 가까이 일하며 쌓아온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노후를 지킬 마지막 방패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십시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에서 40%나 깎아줍니다. 게다가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목돈은 눈 녹듯이 사라지지만 연금은 평생 흐른다. 는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생존 3단계를 제안합니다. 1단계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서 내 예상 연금액을 1원 단위까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숫자를 마주할 때 사라집니다. 2단계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메울지 계산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추납이 가능한지, 주택연금을 활용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액의 개인연금을 시작할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단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대신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선언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교육이자 여러분 스스로 테러를 차단하고 노후 준비에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깟 연금 얼마나 된다고 하며 무시했던 푼돈이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지금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공부해서 만드는 월 10만원, 20만원의 차이가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초라한 생존이 아니라 품이 있는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막했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노후 대비 비법이 있거나 오늘 다룬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